분자도 사람처럼 짝을 알아볼 수 있을까? 분자와 초분자의 이야기. 우리가 사람 얼굴을 알아보듯이 분자들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분자들도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린아이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듯 우리가 분자를 모아서 원하는 모양이나 기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부품들을 그냥 섞어놓기만 해도 저절로 멋진 구조물로 조립된다면 그야말로 마법 같겠죠? 이러한 상상은 이제 더 이상 꿈만은 아닙니다. 분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인지하고 결합하여 더 큰 구조를 만드는지를 연구하는 초분자화학이라는 학문이 있기 때문이죠. 초분자화학은 한 개의 분자를 연구하던 기존의 화학을 넘어 여러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분자도 레고처럼 조립될 수 있을까?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분자들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스스로 모여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두 개의 긴 분자가 서로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꼬임은 일종의 분자 간 수소결합이라는 약한 결합에 의해 유지됩니다. 마치 두 명의 친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처럼 말이죠. 초분자 화학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자 인식입니다. 분자가 자신의 짝을 찾아내는 현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 몸의 효소라는 분자는 특정한 물질만 골라서 반응합니다. 마치 자물쇠가 특정한 열쇠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는 자기조립입니다. 이 개념은 레고 블록이 스스로 모여서 특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로 우리 몸에서 철분을 저장하는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24개의 작은 단백질들이 모여 공 모양을 형성하는데 마치 레고 블록이 모여 둥근 공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분자의 왼손과 오른손. 분자에도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거울에 비추면 오른손이 왼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다른 분자를 키랄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키랄 분자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의 경우 한쪽 이성질체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쪽은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큰 충격을 준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물의 한쪽 이성질체는 진정제 역할을 했지만 다른 이성질체는 기형아를 출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분자들이 스스로 모여 만드는 나노기계. 그렇다면 분자들이 스스로 조립되어 작은 기계를 만든다고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테니스 공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두 분자가 용액 속에서 스스로 모여 구형 구조를 만드는 실험이 있습니다. 마치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또한 초분자 화학은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아주 작은 나노 로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초분자 화학이 가져올 미래. 초분자 화학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풀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분자 인식과 자기조립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효과적인 약물 개발, 미세한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개발, 더 나아가 현재의 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의 나노 기계 개발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는 화학의 세계가 단순한 분자의 결합을 넘어 초분자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에 불과한 나노 로봇이나 분자 수준의 기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